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시에로 스와츠 알데로티가 다가오는 메사 메인넷 컨퍼런스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2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갈링하우스가 주요 연사로 나올 예정이고 알데로티는 정책 연사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갈링하우스는 코인베이스 CEO 브레인 암스트롱, 팍소스 CEO 겸 창립자 찰스 카스카릴라, 레처 CEO 파스칼 고티에,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 등 다른 유명 인사들과 함께 주요 연사로 합류할 예정이다. 알데로티 외에도 컨퍼런스의 다른 정책 연사로는 코인베이스 CEO 라울 그월, 크립토 컨실 포 이노베이션의 쉴라 워렌, 폴리곤 랩스의 레베카 레티그가 있습니다. 연사들 목록과 정책 연사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메인넷 컨퍼런스는 시장 인텔리전스 제품의 선두 공급업체인 메사리가 주관하며 이 컨퍼런스는 3일 동안 암호화폐 산업 미래에 초점을 맞춘 협업,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을 위한 암호화폐 리더, 개발자 및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한편 메사리 CEO 라이언 셀키스는 트위터 X를 통해 암호화폐 애호가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언급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번 9월 뉴욕에서 열리는 메사리의 메인넷 컨퍼런스 티켓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암호화폐 정책에서 큰 바늘을 움직이는 올스타 라인업을 실시간으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데요. 갈링하우스와 알데로티는 메인넷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고 회의 기간 동안 리플의 두 임원은 SEC의 회사의 소송에 대한 논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SEC의 규제에 대한 토론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이번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리플을 싫어했던 한 암호화폐 투자자가 이제 리플이 다음 상승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버철 베이커는 수년 동안 XRP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을 반성한다면서 트윗을 시작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리플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은 리플의 가격과 중앙 집중화에 대한 우려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이커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XRP를 바라보고 있다. XRP가 다가오는 암호화폐 불장에서 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내년과 그 이후에 예상되는 시장 상승 랠리에서 XRP가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베이커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리플을 중앙 집중화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년 동안 XRP를 싫어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정으로 XRP가 다음 강세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베이커는 시장의 다른 주요 경쟁 암호화폐들이 날이 갈수록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큰 디지털 자산은 가치나 커뮤니티 관련성을 잃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이컨의 최근 이런 리플에 대한 발언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XRP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베이컨뿐만이 아니겠죠.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리플을 비판했던 사람들까지도 리플의 잠재력과 가치를 알아가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암호화폐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리플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서 알아갈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점점 더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인도의 암호화폐 기업가 수라지는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는 사람과 같아서 종종 비이성적이지만 항상 심오하다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강세장에 대해 그 역시도 XRP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상승장에 대비해 자산을 비축하는 동안 XRP를 절대 빼놓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최근 리플의 급등 분석은 주로 과거 추세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플은 5년 동안의 하락 추세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차트 패턴에 따르면 상승장이 시작된다면 XRP가 1400% 이상 상승해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같은 분석은 2018년에도 비슷한 가격 모습을 보인 리플의 과거 데이터를 인용한 것이죠. 과거는 반복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과거가 반복됐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반복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사업 확장이나 잠재력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코인 정보들, 정책 이슈들을 분석해서 투자 방향 정보를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주 쉽고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인 피치 레이팅스는 미국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강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치 레이팅스의 분석가인 크리스 울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 은행 업계 점수가 AA-에서 AA+로 한 단계 더 낮아지게 된다면 JP 모건까지 포함해 70개 이상의 미국 은행에 대한 등급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6월 미국 은행업계의 건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했으나 당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수반되지 않아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실제적 위험이 있음을 시장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기요사키의 말이 기억나실 겁니다. 실제로 서서히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기요사키는 올 초부터 계속해서 경제 위기를 말했었고 미국의 데이터를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데이터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반대의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죠. 닐 카슈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아직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NBC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카슈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날 열린 API 그룹 글로벌 컨트롤러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진전에 만족하지만 인플레율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아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슈카리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국면이 종료했다고 표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도 인플레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징후가 나오고 있기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3월 시작한 금리 인상, 이제껏 합쳐서 5.25%포인트나 금리를 올렸죠. 지난 40년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금융 긴축을 단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올 초 미국 대형은행들이 줄파산을 했죠. 연준이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확신하기 위해선 인플레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총재는 말합니다. 또한 금리 인하 경우 상당히 멀리 있다면서 인플레가 계속 내리면 연준이 내년에라도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안정된 금융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 총재는 노동시장이 상당히 빡빡한 상태에 있고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계속 높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임박한 조짐은 없다고 진단합니다. 다만 총재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한 여파로 경제가 다소 둔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런 데이터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태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건 이런 경제 위기 속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져 가게 되겠죠. 하지만 경제 위기는 정말로 오지 말아야겠죠.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데이터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잘 돼야 둘 다 살 수 있겠죠.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된다면 같이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경기 침체가 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시에로 슈와츠 알데로티가 다가오는 메사 메인넷 컨퍼런스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2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갈링하우스가 주요 연사로 나올 예정이고 알데로티는 정책 연사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갈링하우스는 코인베이스 CEO 브레인 암스트롱, 팍소스 CEO 겸 창립자 찰스 카스카릴라, 레처 CEO 파스칼 고티에,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 등 다른 유명 인사들과 함께 주요 연사로 합류할 예정이다. 알데로티 외에도 컨퍼런스의 다른 정책 연사로는 코인베이스 CEO 라울 그월, 크립토 컨실 포 이노베이션의 쉴라 워렌, 폴리곤 랩스의 레베카 레티그가 있습니다. 연사들 목록과 정책 연사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메인넷 컨퍼런스는 시장 인텔리전스 제품의 선두 공급 업체인 메사리가 주관하며 이 컨퍼런스는 3일 동안 암호화폐 산업 미래에 초점을 맞춘 협업,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을 위한 암호화폐 리더, 개발자 및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한편 메사리 CEO 라이언 셀키스는 트위터 X를 통해 암호화폐 애호가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언급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번 9월 뉴욕에서 열리는 메사리의 메인넷 컨퍼런스 티켓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암호화폐 정책에서 큰 바늘을 움직이는 올스타 라인업을 실시간으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데요. 갈링하우스와 알데로티는 메인넷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고 회의 기간 동안 리플의 두 임원은 SEC의 회사의 소송에 대한 논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SEC의 규제에 대한 토론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이번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리플을 싫어했던 한 암호화폐 투자자가 이제 리플이 다음 상승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버철 베이커는 수년 동안 XRP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을 반성한다면서 트윗을 시작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리플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은 리플의 가격과 중앙 집중화에 대한 우려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이커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XRP를 바라보고 있다. XRP가 다가오는 암호화폐 불장에서 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내년과 그 이후에 예상되는 시장 상승 랠리에서 XRP가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베이커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리플을 중앙 집중화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년 동안 XRP를 싫어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정으로 XRP가 다음 강세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베이커는 시장의 다른 주요 경쟁 암호화폐들이 날이 갈수록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큰 디지털 자산은 가치나 커뮤니티 관련성을 잃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이컨의 최근 이런 리플에 대한 발언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XRP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베이컨뿐만이 아니겠죠.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리플을 비판했던 사람들까지도 리플의 잠재력과 가치를 알아가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암호화폐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리플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서 알아갈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점점 더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인도의 암호화폐 기업가 수라지는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는 사람과 같아서 종종 비이성적이지만 항상 심오하다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강세장에 대해 그 역시도 XRP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상승장에 대비해 자산을 비축하는 동안 XRP를 절대 빼놓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최근 리플의 급등 분석은 주로 과거 추세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플은 5년 동안의 하락 추세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차트 패턴에 따르면 상승장이 시작된다면 XRP가 1400% 이상 상승해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같은 분석은 2018년에도 비슷한 가격 모습을 보인 리플의 과거 데이터를 인용한 것이죠. 과거는 반복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과거가 반복됐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반복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사업 확장이나 잠재력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코인 정보들, 정책 이슈들을 분석해서 투자 방향 정보를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주 쉽고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인 피치 레이팅스는 미국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강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치 레이팅스의 분석가인 크리스 울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 은행 업계 점수가 AA-에서 AA+로 한 단계 더 낮아지게 된다면 JP 모건까지 포함해 70개 이상의 미국 은행에 대한 등급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6월 미국 은행업계의 건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했으나 당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수반되지 않아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실제적 위험이 있음을 시장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기요사키의 말이 기억나실 겁니다. 실제로 서서히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기요사키는 올 초부터 계속해서 경제 위기를 말했었고 미국의 데이터를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데이터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반대의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죠. 닐 카슈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아직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NBC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카슈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날 열린 API 그룹 글로벌 컨트롤러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진전에 만족하지만 인플레율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아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주카레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국면이 종료했다고 표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도 인플레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징후가 나오고 있기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3월 시작한 금리 인상, 이제껏 합쳐서 5.25%포인트나 금리를 올렸죠. 지난 40년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금융 긴축을 단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올 초 미국 대형은행들이 줄파산을 했죠. 연준이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확신하기 위해선 인플레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총재는 말합니다. 또한 금리 인하 경우 상당히 멀리 있다면서 인플레가 계속 내리면 연준이 내년에라도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안정된 금융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 총재는 노동시장이 상당히 빡빡한 상태에 있고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계속 높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임박한 조짐은 없다고 진단합니다. 다만 총재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한 여파로 경제가 다소 둔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런 데이터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태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건 이런 경제 위기 속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경제 위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져 가게 되겠죠. 하지만 경제 위기는 정말로 오지 말아야겠죠.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데이터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잘 돼야 둘 다 살 수 있겠죠.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된다면 같이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경기 침체가 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